건이 배당되고 이틀 만에 유죄 취지의 환송 판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선거권,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서 이틀 만에 과연 이런 결정을 낼 수 있는가? 어떻게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읽지도 않고 이틀 만에 표결을 통해서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내고 판결문 작성에 일주일이 걸리는 그 시간 들여서 9일 만에 선고를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정말 그 정상적인 관념, 관행 기준으로는 아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과거 인혁당 제2차 인혁당 사건으로 사법살인을 벌였던 그 사건 외에 이렇게 어떤 초고속으로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기록도 안 읽고 사건 기록을 배당 받아보지도 않고서 재판을 했다고 하는 그 대법관들, 그러면서도 충실한 어떤 심리를 했다고 하는 그 주장, 이것을 어느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경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특정 정당을 도와주고자 했던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것이고, 그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폭로가 됐던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그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 이것들이 다 어떤 그 경위로 그 과정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부승찬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우리 한덕수 총리의 한덕수 그 총리를 만나서 어떤 이 사건에 관한 상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만났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라고 또 추궁을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만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점을 달리해서 만났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부 여당 관계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 국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판결의 이 과정, 이것을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혹이면 의혹이지 무슨 범죄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사건이 온 지 이틀 만에 바로 그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끌어당기고 대법관들을 설득해서 유죄 취지의 환송 판결 그 결정을 내리고 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터무니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직권남용 범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특히 그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지 여부 이것을 판단하는데도 분명히 어떤 국민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기도 한데 신속히 위원장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추진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초에 박준태 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동의를 하신 것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 먼저 하시겠어요? 서영교 의원님. 네. 예, 저는 법원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반전두환 투쟁을 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당시 검찰에 수사받을 때 치안본부에서 전 물고문까지 받았습니다. 그거 검찰도 치안본부도 다 그대로 갔었죠. 제가 직접 물고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다 유죄입니다. 그런데 저를 집행유예로 풀어줬어요. 사실은 그때 법원 판사님께 감사드리죠. 그래도 법원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혁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즉결 심판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우린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이런 내용이에요. 3월 26일에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납니다. 4월 22일에 대법원의 2부에 배당이 됩니다. 대법원 2부에는 오경미라고 하는 대법관이 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파기환송 표결할 때 파기환송을 거부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대법원 소부 2부에 박영재, 오경미 등이 있습니다. 여기다 두면 이 이재명 관련한 파기환송이 일어나지 않고 무죄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희대는 단 1시간 만에, 아니 2시간 만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그날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올립니다. 4월 22일 2부에 배당되고 거기엔 오경미 대법관이 있었고 이게 파기환송이 안 될 걸 두려워해 단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를 올리고 그날이 4월 22일입니다. 그날 노태학 대법관이 선관위에 있다고 자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전원합의체 올리고 4월 24일 이건 만 하루 만입니다. 만 하루 만에 표결에 붙입니다. 표결에 붙여서 그 표결로 이재명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이거 좀 철거하지. 그리고 4월 30일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엠바고로 기자에게 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 후 5월 1일 4시에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사직하고 대선 후보 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한덕수를 데려다가 김문수를 바꿔치기해서 한덕수로 바꿔치기해서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거를 막아준 거죠. 이 과정에서 조희대는 도대체 혼자 결정했는가? 조희대 이 대선 개입, 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 그리고 대법관들이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권력 남용 등, 직권 남용 등으로 곳곳에서 법적 조치 되어 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법사위는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 그리고 정의로운 재판, 이 뜻에서 대법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보통 전원합의체에 올라오면 기본이 993일인가 걸린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을 하든 뭔가 판단할 땐 993일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단 만 하루 만에,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대법원장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과 이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이 있었는지 제가 들은 제보는 대법원장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하는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아주 당시 여권들의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조희대와 한덕수 등의 그런 회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현안 질의해야 되고 지기현 재판부의 구속 취소